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보안관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명절 증후군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요즘에 또 이제 김장철이에요. 그래서 네네. 김장 증후군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오시나요? 네, 실제로 뭐 많이 오시죠. 네. 김장 전후로 해서. 근데 또 그 김장이 또 날이 추워질 때 또 해야 이렇게 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날이 추워지면은 우리 관절이 갑자기 또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 또 허리를 또 무리하게 되시니까 맞아요. 예, 예. 김장이 또 자세가 또 안 좋기 때문에 또 많이들 오십니다. 네. 환자분께서. 예. 실제로도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김장하시고 나면 몸살 나시고 뭐 허리도 많이 아프실 테지만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 또래들도 김장하고 나서 몸 좀 눕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장 꼭 해야 되나 네네. 사서 먹어라. 제가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김장이 끝나고 허리가 계속해서 좀 아프고 옥신거린다 싶을 때는 어떤 질환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허리가 이제 아플 수 있죠. 뭐 힘든 일을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이제 김장을 하고 이러시면은 네. 허리가 당연히 아픈데 누구나 허리가 건강하신 분들도 무리한 일을 하면은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쉬면은 괜찮아져야 되는데 음. 이게 계속 아픈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이게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이런 건 아닐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증상들을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허리가 처음에는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로 이제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면은 요거는 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좀 넘은 거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허리는 별로 안 아프면서 허리는 오히려 괜찮아지면서 다리로만 증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다 디스크나 협착의 어떤 증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만 막 당겨서 막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다리로 내려가면은 요거는 이제 병원을 가셔서 이제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준들인데 너무 이제 방치를 하셔서 이렇게 까치발이 안 되신다거나 뭐 엄지발가락에 힘이 떨어지고 막 다리가 얇아지고 막 이 정도까지 가면은 뭐 보행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인들을 저희 의사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이게 후유증으로 남기가 쉬운 이런 사인들이고 너무 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감이 있다면 그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조기에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뭐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사실 허리 한번 안 아파 본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만큼 허리 통증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빨리 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상 뭐 허리가 좀 아프면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고 해서 뭐 아프면 무조건 처음부터 병원 가라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네. 당연히 이제 휴식을 취하고 네. 간단히 찜질이나 이런 거 해도 좋아지는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거나 미지근하게 너무 아픈 통증은 아닌데 이게 3개월 이상 뭔가 지속이 되고 이러면은 그냥 단순 근육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하셔야 되는데 치료의 어떤 안전한 순서로 이제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척추하면은 뭐 무조건 요즘은 이제 수술부터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먼저 하죠. 그래서 뭐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다 포함되는 거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되게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시술이죠, 저거는. 그래서 막힌 길을 풍선으로 뚫어주는 시술로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근데 여기로 모든 분들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나사못을 받거나 허리에 뭐 인조뼈를 넣거나 하는 이런 수술들만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협착의 주범이 되는 다른 어떤 근육이나 인대를 크게 손상하지 않고 협착의 주범이 되는 그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그 부분만 터서 협착된 부분만 열어주는 한 15분, 20분 걸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걸리는 이런 수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이
특히 어르신들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치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스크 협착증 치료 중에 하나인 황색 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좀 반응이 없고 수술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 황색인대 제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수술인지 또 치료 방법과 원리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황색인대가 어디 있는 거냐면 저희 환자 옆에서 봤을 때 네. 척추뼈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신경 다발이 있고 그 뒤에 황색인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색인대가 굳은 살에 비해서 두꺼워지면 앞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은 이제 뒤쪽에서 들어가서 뒤에서 두꺼워진 그 인대를 터서 신경끼를 이제 넓혀주는 거죠. 네. 네. 크게 절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는 후궁관이라는 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저렇게 굳은 살 백인 부위를 터서 열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꽉 짓눌린 신경이 터서 열어주니까 저렇게 길이 이제 둥그렇게 나고 옆에서 봤을 땐 저렇게 짓눌린 게 완전히 이제 열리면서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이제 많이 좋아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MRI 사진으로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요게 이제 수술 전에 사진이고 이게 수술 후 사진이에요. 뭐 디스크나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 사진 보여드리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게 네. 척추 사진이고 3, 4, 5번이 있고 뼈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신경이 하얀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콩알처럼 튀어나온 이 황색인대가 원래는 한 1, 2mm 정도 되게 얇은 인대인데 이게 이 새끼 손톱처럼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져요. 7, 8mm 이상으로. 굳은 살이 비해서 이렇게 콩알처럼 두꺼워져서 앞쪽에 있는 신경끼를 꽉 짓누르게 되는 거죠. 네. 하얀색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근데 이 부분을 저 두꺼워진 굳은 살 그 부분만 이제 열어주는 거죠. 보시면은 4번, 5번 이게 바로 다음 날 찍은 사진인데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뒤쪽 길을 이렇게 열어놨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제가 이제 내드린다고 하는데 네, 네. 신경관이 이렇게 잘게 넓어지고 그래서 여기 꽉 짓눌렸던 신경이 이렇게 널널해지면서 네. 그럼 보통 아침에 너무 힘들었던 다리의 통증들, 저림감이 이제 저녁 때 요거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걸으시거든요. 이게 며칠 누워 지내고 이런 수술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날 저녁부터도 걸으시기 때문에 예. 다리가 완전히 가벼워지고 잘 걷게 되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황색인대 제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정말 이제 좀 압박하고 있던 부분을 보면서 이제 딱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환자분 입장에서는 신경이 눌림이 이제 많이 나아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척추 질환 치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 만큼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황색인대 제거술 굉장히 이제 그날 저녁부터 좀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수술 시간이나 이제 회복되는데 좀 걸리는 시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간단하긴 하지만 이제 수술은 수술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할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걱정들, 두려운 것들이 정말 최소로 이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없는 것들도 있고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취죠. 우리가 수술하면은 어느 수술이고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마취, 뭐 전신 마취 했을 때 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많이 옛날 얘기고 네. 요즘은 마취 기술이 좋아져서 전신 마취도 되게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고 이제 부분 마취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로만 이제 마취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더 안전하고 좀 회복도 빠르죠. 예, 그리고 수혈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아주 극소량으로 나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피가 많이 나간다는 건 또 그만큼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술이 아니고 아주 극소량으로 나고 현미경을 이제 20배율 이상으로 보면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신경이 다칠 가능성도 극히 드물고 신경에 지나가는 아주 얇은 0.0 몇 미리 되는 이런 실핏줄들도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다칠 가능성이 극히 드물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죠. 우리 척추 수술하면 뭐 어떤 분들은 네다섯 시간, 어떤 분들은 뭐 7~8시간 수술해서 뭐 하루 종일 수술실에 있다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시는데 네. 한마디 수술하는데 이거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협착의 정도나 뭐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15분, 20분 이게 간단하게 끝나고 그리고 구조적인 거를 완전히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협착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황색인대 부분 제거술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듣고 보니까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황색인대 제거술 고려해 보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수술과 시술을 나눴을 때는 시술을 먼저 적용을 해보는 게 맞기는 하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술을 계속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원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 시술이 좋더라, 저 시술이 좋더라 해서 막 받다가 이제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계속 반복해서 시술을 해도 안 되는 거면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죠.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술도 이제 나사 못 받고 이런 수술 말고 인대만 터주는 수술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에요. 네. 그래서 반복적인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큰 수술을 받고 크게 절개하고 몸 안에 어떤 그 보형물이 무슨 금속이든 나사든 인조뼈든 뭐 실리콘이든 어떤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싶은 분들,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나는 최소한의 병변만 딱 제거해주고 내 근육, 인대 그대로 살려서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있으시고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전신 마취하고 크게 수술하는 게 위험하거나 어려우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황색인대 제거술의 대표적인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 시술을 해야 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척추 질환 치료법들, 다양한 치료법들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안풍기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전화 상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분이에요. 10대 학생인가요? 허리는 안 아픈데 엉덩이와 종아리 통증이 심합니다.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네. 부모님이 또 전화 주셨대요. 네. 자, 엉덩이 종아리 통증이 10대가 심하다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 이제 네. 오래 앉아 있으셨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엉덩이 닿는 부위가 이제 많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이제 멀리 장거리 운전하시는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이나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오는 이런 증후군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엉덩이 쪽이 너무 많이 눌려서 그쪽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좀 쉬고 예. 스트레칭도 좀 하고 안정이 되면은 그냥 좋아지면은 병원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충분히 쉬었고 스트레칭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허리는 안 아프고 엉치나 다리만 아픈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허리에서 눌리기는 했는데 그 디스크 조각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그 회로만 딱 선택적으로 누르면 이렇게 엉치와 종아리만 아파요. 이게 다 허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 네.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셔가지고
척추 쪽을 볼 수 있는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예, 87세입니다. 네, 87세시고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안풍연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풍기 원장입니다. 예, 예.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전 한 40년 전입니다. 전에 네. 저 앞에 차로 타고 가는데 그 내가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네네. 청년차에 뒷자리에 앉았는데 다리로 건널 때 그 방지턱이 큰 게 있는데 방지턱 그 있는 거를 모르고 막 직행을 해가지고 방지턱을 뛰 넘으면서 뒷발동이 확 치는데 내가 뒤에 자리에 앉았다가 푹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네. 그래 병원에 가니까 막 그때 수술은 안 하고 내가 뭐 어디 아픈지 그 뭐 말로 못할 정도인데 그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이야기할 여기도 없었고 네. 수술을 안 하고 주로 달아가지고 사람을 쫙 땡기 널쳐가지고 네. 사이에다가 주사로 가지고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4개월 됐는데 한 3, 4개월 날 그때 통원 치료도 하고 그때 났었는데 네. 났었어요. 그래 다 났었는데 이제 나이라고 딱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짝대기를 안 짚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아, 예. 예, 그렇고 지금 병원에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안 댕길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뭐 비싼 주사 그 뭐 9만 원인가 10만 원 하는 주사 그거를 한 번씩 맞고 이러는데 그게 뭐 낫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아프기 통증이 좀만 있다가 한 2개월 한 1, 2개월 지나면 또 아프고 근데 뭐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같다. 네. 협착증은 뭐 돌아가는 수가 있는가 그렇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아버님 지금 제일 아프신 데가 허리가 더 힘드신가요? 아니면 다리가 예, 더 예. 힘드신가요? 허리가 다리로 저리거나 당기는 거는 없으세요?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조금 더 오금도 들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조금 아프신가 봐요. 조금 오금이라 합니까? 그 장기 뒤에 네네. 장기 뒤에 그가 조금 당기는 게 있는데 막 그래 아프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시군. 주로 허리시네요, 허리. 예예 허리. 아버님 요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게 40년 전 치료예요. 이게 말씀만 들어봐도 추를 매달아서 이제 이게 눕혀놓고 이렇게 당겨놨다 이게 사실 정말 옛날에나 있었던 치료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사고가 난 다음에 허리가 삐끗할 수는 있는데 막 정말 죽을 만치 너무 아팠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뼈에도 무리가 좀 갔을 것 같고 압박골절이라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이제 뼈가 약간 부서져 있으니까 그냥 눕혀놓고 추 달아서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3, 4개월 동안 정말 옛날에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돌아와서 아버님 일단은 허리가 주로 아프시고 다리는 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로 허리가 아프다면은 웬만하면은 수술은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이 있다면은 요거는 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사진이 없다 보니까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허리가 주로 아프신 분들은 풍선확장술이나 어떤 시술 중심으로 좀 해드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을 이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여든이 넘으셨지만 이런 치료들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되게 간단하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다만 이 시술과 이제 수술, 풍선 확장술과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을
둘 다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셔서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놓치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황생인대 제거술이 도움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72세 남성분 아버님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으셨네요. 네네. 이분은 이제 72세 남자 환자분 협착증 진단을 이제 받으신 경우입니다. 네.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게 이제 다리가 이제 많이 저리고 100m 걷는 것도 힘들 정도다. 예. 이제 우리가 100m를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100m를 한 번에 걷지 못하고 중간에 쉬었다 가면은 요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정도도 못 걸으시면 나중에 점점 더 못 걷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등산도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뭐 6개월 전부터는 이제 등산도 이제 거의 못 하시고 활동이 적어지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울증이 생기시죠. 맞아요. 뭐집 밖에 이제 출타를 못 하시니까 집에만 계시고 힘들어 하시다가 걷질 못하시면 아시죠? 당뇨도 악화되고 혈압도 악화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 못 걷는 병이 되다 보면은 모든 병이 다 안 좋아지고 갑자기 더 확 노화가 진행이 되죠. 치료 사진 보시면은 치료 전에 MRI 보면은 3, 4, 5번이 있고 뒤쪽에 허리뼈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눌렸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관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보면 신경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아직은 뭐 수술할 때가 아니니까 좀 보자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엘로 MRI라는 거를 좀 찍어서 좀 정확하게 보거든요. 네. 신경끼리 이렇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보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신경의 흐름이 쫙 내려가다가 완전히 여기 끊겨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짓눌려서 아예 신경이 흐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를 터줘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치료 전에 여기 4번, 5번 뒤쪽에 신경관이 여기 이제 눌려있던 요 콩알처럼 눌려있는 요 황색인대 요 부분을 하얀색 길이 없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터서 길을 이렇게 열어드린 거죠. 바로 예.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여기 뒤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요거 터주는데 시간이 한 15분 네. 안팎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날 하고 그날 저녁부터도 걸어 다니고 다음 날 이제 요거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고 간단한 회복이 빠른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72세 우리 어르신도 황색인대 제거술로 협착증 이제 많이 완치가 돼서
좋아지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73세 남성분이시고 70대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네, 뭐 우리가 70대 환자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협착이라는 게 노화에서 진행되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정말 이제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70대 때 제일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협착증 진단 받으셨고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과 저림 여기 나와 있죠. 허리는 많이 아프지 않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허리는 별로 안 아프고 다리만 막 터질 듯이 저려서 오고 주사를 여러 번 맞았지만 그때 잠깐만 괜찮고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너무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걷는 상태가 돼서 오신 거죠. 치료 전에 여기 4번, 5번 뒤쪽에 하얀색 길 신경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다 황색인데 부위가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원래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자라서 눌린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얄쌍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요? 허리 쪽. 많이 사용해서도 노화에 의해서도 노화로. 그렇지만 또 많이 허리를 뭐 혹사하시거나 뭐 힘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네. 손을 많이 쓰면 굳은 살 배기는 것처럼 허리도 이제 굳은 살이 잘 배겨서 저렇게 그렇군요. 신경이 잘 눌립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했죠. 뼈나 근육을 크게 드러내거나 나사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네. 허리 뒤쪽에 있는 열린 구멍을 통해서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만 부분적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황색인대 제거술 터서 뒤를 이렇게 열어드렸죠. 그래서 이게 다음 날 찍은 건데 환자분이 엉치다리 너무 아파서 이제 걷기가 막 힘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부터도 병원 복도 굉장히 편안히 잘 걸으시고 네. 짓눌린 신경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를 제가 항상 다음 날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거든요. 본인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는지 이제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신 대표적인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던 73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63세 여성분이시고 역시 협착증이셨네요. 네, 협착증이시고 이분은 협착도 있지만 약간 디스크도 같이 좀 동반된 사례였는데요. 네네. 1년 전부터 허리와 양쪽 허벅지가 아프고 뭐 모든 이제 어떤 패턴이 다 비슷해요. 다 병원에서 주사 처음에 맞아보잖아요. 5번, 6번 했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점점 운동을 점점 못하게 되시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오셨죠. 이분은 보통은 허리가 4번, 5번, 6번 아래쪽에 협착이 많이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번, 3번 조금 위쪽에 생긴 경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뒤쪽에 황색인대도 두꺼워져 있지만 앞쪽에 디스크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황색인대가 누르는데 앞쪽에서는 디스크도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신경이 얼마나 많이 눌리겠어요. 그만큼 엄청 아프고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이랬던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왜 가져왔냐면은 협착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도 같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 3번 뒤쪽에 있는 인대를 뒤쪽 들어가가지고 이 인대를 보고 터주면 바로 앞쪽에 있는 디스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많이 나와 있다면 고기도 부분적으로 터주는데 시간이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한 15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요거 터주는데 5분 걸리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서 여기 길을 열어주는 거죠. 치료 후 사진 보시면 뒤에 인대 터주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 제거해서 신경길을 이렇게 넓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황색인대 제거술을 통해서 협착을 해결해주고 디스크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황생인대 제거술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었을 때도 적용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풍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허리 통증 수술이 최선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저희 전화 접수 상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셔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평소에도 허리가 가끔 아팠는데 김장을 한 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김장 증후군인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항상 어르신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김장, 그리고 이제 텃밭 가꾸기, 네. 그리고 손주 봐주기, 아하.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손주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 또 상황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가급적이면 김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이게 자세가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 자세로 하다 보니까 허리에 굉장히 그 무리가 갈 수 있죠. 일시적으로 무리가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원래 디스크나 협착이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좀 있었던 분이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가급적이면은 배추 포기수를 좀 안 하시면 좋고 포기수를 좀 줄이시면 좋고 네.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도 요즘은 이제 기구들이 잘 나와서 이 테이블 위에서 서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항상 좀 시간을 조금 널널하게 너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하시다가 이제 좀 무리가 되시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시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상담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또 하나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1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자, 네,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안풍기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풍기 원장입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협착증이라고 한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네, 10년. 그런데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더 아프기 시작하고 하더니 요즘은 막 더 아파가지고 이게 협착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MRI 찍었거든요. 네네. 그러더니 시골 병원이에요. 그러더니 저기 12번 척추가 골절됐대요. 아, 네네. 그런데 저는 언제 골절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아프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골절된 네. 걸 몰랐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시술하자고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다고 그냥 퇴원했었거든요. 이틀 입원했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제가 골다공증도 없고 네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3대 그치. 그 고지혈증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 그러세요? 관리를 그래갖고 잘 하셨는데. 네, 운동 먹고 하는 일이 운동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니까요. 모르고. 어머님, 근데 지금 MRI 찍은 게 언제세요? 퇴원 어저께 했어요, 선생님. 아, 어제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아직은 통증이 그래도 꽤 있으시겠네요. 통증이 있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집에 와서 잘라니까 어제 저녁에 잘라니까 반드시 자면은 막 더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나. 그래서 언제 골절된 것 같으냐니까 한 3개월 전에 된 것 같대요. 3개월쯤 된 것 같대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골절이 됐어도 12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앞에 갈비 나가가지고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어머님 요 네. 말씀을 해주신 거 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추정을 해서 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뼈가 이제 으스러진 거를 압박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뼈가 약해서 으스러진 건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다친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프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골절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팔이 딱 부러지면은 부딪히자마자 부러지면서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압박 골절은 살짝 으스러졌을 때는 띠끔하고 그냥 말고 그날은 안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가 으스러진 그 시점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으스러져 가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지나서 점점 아파오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처음에 언제 이게 으스러졌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의사가 물어봤을 때 모르시다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때 화분을 옮기다가 잠깐 그랬었는데 2주 전에 그때였나? 이렇게 생각나시는, 보통은 그때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골밀도 검사라는 게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골밀도 검사를 이제 검진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없다고 하셔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은 70대가 넘어가시면 10명 중에 7, 8명은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소증, 뼈가 좀 약하시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드시거나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가 으스러졌다면 뼈가 굳어서 붙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붙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려요. 그만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누워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으스러진 뼈 안에다가 시멘트를 묽게 개서 주입을 해주는 시술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고 사실 수술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간단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험이 되는 치료가 있고 보험이 안 되는 치료가 있고 종류는 좀 있지만 네. 어머님 통증이 계속 있으시고 뼈도 으스러진 게 좀 확실하게 진단 받으셨다면은 저는 뭐 시멘트 주입해주는 척추체 강화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면 훨씬 안 아파요. 훨씬 네. 안 아프고 금방 좋아지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전화 접수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1세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허리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을 좀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런 궁금증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전혀 상관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고혈압만 있고 그 혈압이 잘 유지가 되시고 그리고 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된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뭐 수술을 받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또 심근경색이 있어서 예전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도 수술을 못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수술이라는 것은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내과와 마취과 원장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성을 좀 평가를 해보고 심폐기능이 괜찮으신지를 체크하는 건데 일반적인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수술이 뭐 크게 위험하거나 뭐 수술을 절대 못 받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수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황색인대 제거술 치료 사례 계속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6세
40세 남성분이시고요. 네네. 협착증 있으셨네요. 네, 이분도 이제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보통 협착증은 나이대가 한 50대 이상부터는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른 시기에 이제 생기신 건데 6개월 전부터 다리로 많이 저리고 오른쪽 엉치 다리로 점점 심해지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심하다는 거는 협착도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그쪽이 더 많이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주사를 뭐 10번을 받으셨다는 거는 이미 5번 정도 받으셨을 때부터는 이제 아셨을 거예요. 주사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근데 이제 바쁘시고 또 맞을 때는 잠깐 좋으니까 그냥 맞아요. 이거를 계속 맞다가 점점 악화가 되신 거죠. 치료 전에 사진 보면은 3, 4, 5번에 3, 4번 사이, 4, 5번 사이 이렇게 협착이 있었고 특히 3, 4번이 많이 심했어요. 네. 신경길이 내려가다가 여기 많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2마디 협착이 있었는데 제가 황색인대 제거술로 요 부분적으로 여기만 인대를 터서 길을 넓혀주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치료 전에 이렇게 많이 눌린 부분을 치료 후에 이렇게 많이 열어놨죠. 확실히 길이 그래서 넓어졌네요. 네, 이게 뭐 흐르는 강처럼 넓게 제가 터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꽉 짓눌려 있던 이 신경을 들어가서 막상 보면은 진짜 종이자처럼 정말 비닐처럼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아플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근데 이거를 널널하게 둥그렇게 넓게 터주고 신경길 넓혀주니까 다리로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2마디 협착증 되게 심하셨는데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로 많이 좋아지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수술을 받고도 계속 아파서 병원을 찾았던 분인데요. 수술 후에도 병원 계속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뭐 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시술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저희 바람은 한 번의 치료로 딱 이제 좋아지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환자분들께서 최소한의 치료로 좀 노력을 하고 또 그걸 또 상의하다 보니까 시술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78세 우리 남자 환자분이신데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10년 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척추관 추간공을 넓혀주는 확장술을 받으셨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고요. 이 시술이 또 효과가 또 좋은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한테 다 이제 적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했는데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도 호전도 없고. 시술은 구조적인 거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시술은 좁아져 있는 신경길의 염증 찌꺼기를 뚫어서 흐름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직경 자체를 신경관을 넓혀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좁아진 길에 유착만 뚫어줘도 해결이 될 만한 거는 시술하는 거고 네. 너무 많이 짓눌린 거는 직경을 넓혀줘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직경을 넓혀주는 게 황색인대 제거술이기 때문에 시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셨어요. 4번, 5번에 뒤쪽 신경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꽉 눌렸죠. 이 부분이 황색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길을 누른 거고 전후 사진 비교하면은 여기 눌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신경길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열렸죠. 예, 그래서 막혀 있던 신경길을 열어주니까 구조적인 거를 근본적으로 열어주니까 이제는 다리로 이제 확 가벼워지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죠. 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로 예전에 시술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신 분들 황색인대 제거술로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8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해야 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르신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83세 이제 아버님 환자분이시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를 많이 혹사하신 경우죠. 네. 평생 농사일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최근까지 이제 하셨던 경우예요. 예. 또 어르신들이 이제 끝까지 하시거든요. 정말 80 넘으셔서도 계속. 그래서 다리도 얇아지시고 근력도 약해지면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했는데 뭐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점점 못 걷게 되고 일도 못 하고 집에만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협착증 검사를 했더니 협착이 3마디에 이렇게 아주 많이 눌려 있었고 네. 이 3마디 협착을 수술을 하려면 나사못을 8개를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수술인데 83세 어르신이 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높죠. 그래서 나사못 수술을 이제 권한 거는 이제 피하시고 집에서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황색인대 부분만 새 구멍 통해서 거기만 열어줘도 많이 좋아지실 게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사못 안 받고 인대만 터서 한 마디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3마디 부위 마취로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네. 치료 전후 보시면 까만색으로 여기 하얀색 길이 3마디가 좁아서 막혀져 있었던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3마디를 이렇게 열어놨죠. 그래서 막혀있던 신경길을 이렇게 쭉 열어서 네. 걷는 게 많이 가벼워지시고 다리에 근력이 붙도록 이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황색인대 부분 제거술로 좋아지신 우리 고령의 어르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8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례를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의 연세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좀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안풍기 원장님과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서도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모든 척추 치료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치료 순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를 하지 마시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을 우선으로 생각은 하지만 비수술만 계속 고집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네. 신경은 다 시기가 있고 치료 시기가 너무 변성이 와버린 상태로 발견이 되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냥 후유나 장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비수술과 수술을 정말 둘 다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셔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환자분의 협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너무 무리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2곳 이상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그런 치료의 어떤 순서를 지켜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